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 씨가 오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는 9년여 만인데요. 김 씨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며 되물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김신혜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현 씨 등이 위로의 꽃다발을 건넵니다. 김 씨는 회한의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김 씨의 아버지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5년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날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만 재심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다음 날 자수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도로에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건물에 들어간 지 약 40분 뒤 검은색 옷을 입은 경찰 2명이 차에 오르더니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했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말해달라며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 하루 동안 피해자의 시신을 방 안에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을 분석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한 대형 필라테스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원이 1,800명이 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 홍대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한 A씨. 등록한 30회 중 겨우 3번 수업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업 5일 전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강사님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그냥 노사분들에서 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폐업 문자 받은 거예요. 또 다른 수강생 B씨는 52회 중 4번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좀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여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청소 여사님도 임금 체불당했대요. 이 필라테스 학원은 지난달 28일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 중이던 7개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파악된 회원 수만 1,800여 명에 강사 임금 체불, 월세 체납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폐업 대행업체는 현재 학원의 부채와 자본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필라테스 먹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어 생활체육시설 범위를 늘리고 돌연 폐업을 막는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된 뒤 아직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체육시설 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회원에게 받을 때에는 그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필라테스 이용자 피해 구제 건수가 최근 3년간 50% 급증한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설 대목을 앞두고 온라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운영사 교체 갈등 때문인데요. 오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 그런데 설 대목을 앞두고 당장 오는 11일부터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기업 구매와 선물하기 기능이 한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기존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등 온누리 상품권 형태에 따라 달랐던 운영사를 한국조폐공사로 통일해 통합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건 기존의 웹캐시 자회사인 비즈플레이가 운영했던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당초 1월 1일부터 조폐공사가 통합 서비스를 개시해야 했지만 불발되면서 3월 1일 출범으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두 사업자 간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웹캐시 그룹 측은 조폐공사의 사전 준비가 미흡해 3월에도 통합 플랫폼을 정상 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조폐공사는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설 명절 기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약 200억 원의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0억 원이 기업 구매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이 기능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대란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면 지류나 카드로 이용보다는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으로 이용을 갈아탈 수 있는 우려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